여기는 제 이제 기숙사 근처에 있는 숲이고요. 아침에 조깅을 하면 보통 이 코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여러분께 제 팁이나 제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환학생 온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고요. 저 2023년에 독일 라이프니츠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행정학과 4학년 1학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선 지원부터 합격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주대학교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거기 가면요, 지난 학기 작년에 그 교환학생 리스트를 쫙 볼 수 있고요. 그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보시면서 나라, 뭐 대학교, 그 어학 성능 요건 그런 거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어학 성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주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쓴다던가 아니면 다른 거를 제출할 필요 없이 어학 성적을 먼저 넣어야 그게 합격이 되어야 그 다음 면접, 뭐 어플리케이션 이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IELTS 6.0을 취득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가 국가랑 학교 선정이 남았어요. 저는 국가랑 학교 선택 중에서 국가를 먼저 선택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가를 선정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궁금했던 나라, 내가 혹시라도 기회가 생긴다면은 어디 가서 일하고 싶은지, 어디 가서 뭐 살고 싶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를 먼저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일을 선택했던 이유가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독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자주 즐겨 듣는 클래식 작곡가가 바흐랑 베토벤인데 그분들 모두 이제 독일 출생이고 그 독일에서 이제 노벨상도 많고 독일 시스템 교육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으로서도 독일이 굉장히 궁금해서 그런 이유로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학교 선정이에요. 사실 학교 선정이 있어서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저처럼 독일 대학교 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뭐 독일이 아무래도 유럽의 중심이니까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서 휴양 목적으로 선택하시는 분 굉장히 아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한 두세 가지를 한번 목적을 정해보세요. 우리 학교 수기에 독일을 치면은 독일 대학교가 다 나와요. 저는 한 5년치권 다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특징 같은 거 이제 읽고 이제 정리를 한 거겠죠? 거기에 맞는 별점, 5점 만점으로 별점을 매겼어요. 우리 교환학생 지원할 때 한 10지만까지 쓰게 되어 있었는데 전 다 안 채우고 한 5지만까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3지만까지 정말 고심해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합격자 명단 보면은 막 1지만, 2지만, 3지만 어디에 붙었다가 다 나와요. 근데 보면은 거의 다 최대 3지만까지 붙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 선정을 할 때 독일 대학 생활을 가장 내가 잘 체험할 수 있는 곳 제가 우선순위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라이프니츠 대학교 학교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센터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스포츠 센터 그냥 비교가 안 돼요. 시메스터 카드라고 한 15유로 정도 돼요. 한 한국도 2만 원이거든요. 그 카드를 한번 결제하면 기계체조, 발레, 롱보드, 태권도, 뭐 에어로빅, 힙합 그 춤추는 거, 요가도 심지어 그냥 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의자 요가, 뭐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요가 진짜 겁나 다양하거든요. 한 주 7일 중에 최소 4일은 가는 것 같아요. 기계체조 그냥 물구나무 서기 하고 이렇게 균형 잡기 하고 철봉 메달스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저 이제 처음 해보는데요. 근데 거기 처음 해보는 사람도 많고 일이 아는 애들은 저 도와주고 거기 선생님도 항상 계세요. 이제는 현대무용도 해보려고요. 한국 가서 이런 거 하려면 돈 진짜 비싸잖아요. 그리고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내셔널 이제 국제 학생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현지 학생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매주 그냥 거의 한 일주일에 한 3-4개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참석하진 않고요. 저도 한 2주에 한 번씩 몇 번 참석을 하는데 그때마다 정말 새로운 각국의 친구들과 정말 친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 친구, 이탈리아, 독일, 인도 친구, 스페인 친구 그냥 각국의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그냥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신경 안 썼어요. 이게 뭐 중요한가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캠퍼스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라이프니츠 대학교는요 한 정류장 4개에 걸쳐서 있어요. 캠퍼스가 굉장히 궁전이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정말 넓고 주말에 가면요 돗자리 펴놓고 피크닉하고 애들 막 선글라스 끼고 흰색 청바지 입고 막 335 들고 막 술게임하고 막 술하는데 이렇게 학교 선정을 하고 나면요 서류가 이제 통과가 됩니다. 면접이 기다리고 있어요. 면접은요 영어로 진행이 돼요. 저 때는 온라인으로 이제 했고요. 외국인 선생님 한 분, 그리고 한국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있어서 한 4명에서 그룹 면접을 했고요. 이 면접에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써놨거든요.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제가 받은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받은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보면서 면접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이 맞을까요? 여러분, 합격이라는 건요 일단 아주대에서 합격이라는 거예요. 아주대에서 내가 합격했다고 내가 지원한 학교에 무조건 아싸 나 완전 이렇게 맘 놓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상대교 이제 저 지금 라이프니스 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정말 적합한 학생인지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이 되면요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개인정보, 여권부터 해서 저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내고 전공, 그리고 러닝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내가 뭘 들을 건지 이런 것도 다 적고 기숙사 돈을 이제 보내고 학생회비 보증금 내라 이런 것들 있죠. 영어로 이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도 많이 찾아갔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자 문제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저는 애초에 한국에서 받는 거를 포기하고 마음 편히 독일로 갔습니다. 우리는 예약 없이 그냥 행정센터 가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독일 시스템상 테아민이라는 예약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 제도를 잡은 다음에 그 비자를 받으러 가야 그 처리가 되는 건데요. 제가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청에 연락을 했고 테아민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한 90일 넘어서 잡아준 거예요. 우리 한국인요 독일에 거주할 때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90일 넘어서 잡힌 걸 저는 강제 추방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외국인 학생들을 담당하는 국제교류처에 문의를 넣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국제교류처 선생님께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브라질, 뭐 다른 비유럽권 나라 애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걱정 마라. 우리가 해결해 줄 거다. 그렇게 해서 뭐 결국에는 라이프니츠 대학교에서 그 외국인청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락이 주고 갔나 봐요. 그래서 저는 독일 도착한 지 한 달 넘어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험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교환학생 보험 이렇게 하면요 TK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TK 보험이랑 슈퍼폰들을 묶어서 하는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저는 그 패키지로 해서 보험이랑 슈퍼폰들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보험 사기 때문에 저의 보험을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매달 한 117유로인가 한 107유로인가 매달 나가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좀 경제적인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건강보험을 이제 했더라고요. 제가 아까 슈퍼콘토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슈퍼콘토는 이제 독일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매달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미리 예치해 놓는 그런 제도예요. 6개월치를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해도 거의 한 8,900이 한 번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 슈퍼콘토를 넣어야 내가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이 학교도 내가 거주를 이 독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지원해서 합격까지 내가 이제 라이프니츠 교환학생이 딱 됐다. 딱 여기까지의 과정이고요. 여러분께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초기 정착 비용을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초기 정착 비용이라는 건요, 뭐 내가 독일에 왔을 때 뭐 휴지를 새로 사고 세제 그릇 같은 거 사고 그런 것들의 초기 정착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를 한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이런 거를 또 한 번에 막 뭐 어디 슈퍼마켓 가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살 수는 없어요. 매일 조금씩 생각나는 거 살 때마다 사는 거거든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 조금씩 생활용품을 생각날 때마다 샀습니다. 저는 초기 정착 비용은
한 6, 7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활비 별도로 초기 정착 비용을 조금 더 한 최소 50만 원은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내가 처음에 삶을 좀 적응하고 뭐 먹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환전인데요. 환전할 때 여러분께 이제 꿀팁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국민이랑 농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어디가 제일 환전 우대를 해주는지 조금이라도 검색해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국민은행 갔는데 이제 그 직원이 친절하게 어플로 이제 신청을 하면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한 거고요. 세 번째, 여러분 봄, 여름에 오신다고 해서 목도리랑 장갑 꼭 챙겨오세요. 완전 겨울용 목도리 말고요. 봄까지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목도리 있잖아요. 장갑도 꼭 가져오세요. 3월에도 막 우박이 오고요. 한 3, 4월까지 굉장히 손이 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한국 전통시장에 들려서 저는 한국 복주머니를 좀 5개 사갔거든요.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갑자기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가져온 복조리에 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담아서 짧은 편지와 함께 같이 주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복주머니 색깔 진짜 예쁘잖아요. 국제학생으로서 스스로 센스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교환학생 철학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Follow the German rule and culture 이거든요. 가끔씩 친구들 보면 독일 시스템 답답해 죽겠다. 왜 바로바로 안 해주냐. 왜 타임을 잡아야 주냐.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다. 불평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저는 23년간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 아주 빠른 그런 24시간 3당 서비스 그런 걸로 항상 적응해 왔잖아요. 근데 저는 독일에 왔는데 이 독일 생활 문화에 굉장히 좀 익숙해지려고 많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급변하는 그 성장 시기에 있고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독일도 분명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우리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성장 도약의 시대를 한번 겪고 난 그 다음에 그 도약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은 막 일요일에 슈퍼마켓 안 열거든요. 레스토랑도 거의 안 열거든요. 이 독일에서 삶을 이게 독일 노동법 이런 거고 뭐 삶과 균형이 잡힌 삶이고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자 그런 좋은 고심 앤 포인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Follow the German and Culture이 제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데 뭔가 기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관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K-POP 중에서요 옛날 노래도 괜찮고 요즘 노래도 괜찮고요. 통으로 1절 또는 후렴 부분까지는 외워오시는 거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외국인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파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소규모 파티도 굉장히 많고 학교 측에서 하는 파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그냥 춤춰요. 그냥 이름 이렇게 하면서 춤추는데요. 가끔 막 한국춤 보여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EDM 비트에 팝송 비트에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우리 또 정적인 게 굉장히 우리 한국 예술의 미인데 EDM 와서 이거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마다 뉴진스의 하이프를 쳐줍니다. 그래서 팝송이나 뭐 EDM에 맞춰서 이러고 쳐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저 따라서 다 이래요 갑자기. 독일도 이제 노래방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한국에서 온 오빠가 있는데요. 그 오빠는 BTS 전국의 We Are The Dreamer를 노래를 부르고 We Are The Dreamer 진짜 안무를 쳐줬습니다. 그때 완전 인싸 됐지. 외국인들 한눈에 집중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가라오케에서 레드벨벳 러시아 룰렛을 불렀는데 러시아 룰렛에서 우리 틱톡에서 유행했던 춤 있잖아. 이 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춤을 외국인 친구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하면 돼. 그래서 그리스 친구랑 저랑 이제 또 한국인 친구 같이 이러면서 노래방에서 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내성적이고 쑥스럽다.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유튜브 보면서 후렴 정도만 알아가면은 또
어느 때도 내가 반짝하는 타이밍에 다 해가지고 막 이 삐를 받쳐가지고 막 춤추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이 지원 과정과 약간의 꿀팁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독일 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설렘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여러분 교환학생 잘 힘들게 어려움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인사이트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 국제교류팀 직원분들께도 많이 여쭤보시고 상대의 그 국제교류팀 또 직원분께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레는 교환학생 생활을 응원합니다.